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뉴욕, 2번 로스앤젤레스, 3번 시카고, 4번 휴스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인구 약 70만 명으로 미국 내에서 그리 큰 도시가 아닙니다. 반면 뉴욕은 인구 850만 명 이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가 가장 큰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처럼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 기능을 위해 중립적인 위치의 도시를 수도로 지정합니다. 워싱턴 D.C.는 1871년에 남북전쟁 이후 건설된 계획도시로 의도적으로 남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택된 위치입니다.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캔버라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2번 시드니와 멜버른의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3번 영국 왕실의 지시로, 4번 호주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시드니와 멜버른은 호주의 두 가장 큰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였는데 연방 수도로 어느 도시를 선택할지 놓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1920년에 두 도시 사이에 새로운 도시 캔버라를 건설하기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캔버라는 1913년 설계되어 1927년 정식 수도가 되었으며 완전히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는 미국의 워싱턴 D.C.,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건설되기 전 인도 제국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1번 뭄바이, 2번 콜카타, 3번 방갈로르, 4번 첸나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당시 수도는 콜카타였으나 1911년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인도 방문 중 델리로 수도 이전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뉴델리는 1931년에 완성되었으며 인도 독립 이후에도 수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콜카타는 인도 벵골 지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뉴델리는 정치 행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뉴델리는 기존 델리 유적과 새로운 정부 건축물이 혼재된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는 루손섬에 있는데 필리핀이 다른 더 큰 섬의 도시를 수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마닐라만이 천연 항구로서 무역에 가장 유리했기 때문, 2번 민다나오 섬이 무슬림 반란으로 불안정했기 때문, 3번 세부의 경제 규모가 작았기 때문, 4번 다바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 마닐라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스페인이 선택한 수도였으며 마닐라만의 깊고 넓은 천연 항구가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독립 후에도 이 지정학적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 마닐라를 계속 수도로 삼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닐라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천연 항구로서의 강점이 계속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가 건설되기 전 캐나다 연방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1번 밴쿠버, 2번 토론토, 3번 퀘벡시티, 4번 몬트리올. 캐나다 연방 초기에는 퀘벡시티를 임시 수도로 사용했다가 1844년 몬트리올로 옮겼다가 다시 퀘벡시티로 돌아갔습니다. 영어권 온타리오와 프랑스어권 퀘벡의 갈등이 심하자 1857년 영국 여왕 빅토리아는 중립적인 오타와를 새로운 수도로 지정했습니다. 오타와는 온타리오 주에 있지만 건설 당시 상대적으로 작고 중립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타협으로 수도를 정한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수도를 프리토리아, 케이프타운, 블룸폰테인 세 곳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정치적 타협, 2번 세 지역의 경제력이 모두 같아서, 3번 영국 식민지 시대의 유산, 4번 세 도시가 일직선상에 있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폐지 이후 1994년 새 헌법에서 새 수도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프리토리아는 행정수도, 케이프타운은 입법수도, 블룸폰테인은 사법수도로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어느 한 도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의 유산과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입니다. 2023년 현재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이 세 도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브라질이 수도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이전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1번 1960년대, 2번 1970년대, 3번 1990년대, 4번 1980년대. 브라질의 수도 이전은 1960년 4월 21일 정식으로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수도 브라질리아는 1956년 건설이 시작되어 불과 4년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대통령 주세리노 쿠비첸스키의 야심찬 프로젝트였으며 브라질 내부의 발전을 도모하고 리우데자네이루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브라질리아는 당시 건축가 오스카르 니마이어에 의해 현대적으로 설계된 도시로 항공사진으로 보면 새의 모양을 하고 있어 브레이실리아 니그라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가 건설되기 전 파키스탄 최초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1번 카라치, 2번 멀탄, 3번 라호르, 4번 페사와르. 파키스탄이 1947년 독립한 직후 수도는 카라치였습니다. 카라치는 신드주의 주요 항구 도시로 당시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카라치는 인도와의 경계에 있어 전략적으로 취약했고 무하마드 알리 진나 초대 지도자의 서거 후 새로운 수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1967년 이슬라마바드가 새 수도로 선포되었으며 이는 파키스탄 북부의 중앙에 위치한 계획도시입니다. 이슬라마바드라는 이름은 이슬람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바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 도시가 건설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남극 탐험의 출발점, 2번 티그레강의 풍부한 수자원 확보, 3번 안데스 산맥의 광물 채굴 기지, 4번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로서의 전략적 항구 역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지배 시대에 라플라타강 하구의 전략적 항구로 건설되어 유럽과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주민의 저항으로 2번 건설되다가 최종적으로 1580년에 정착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의 수도를 목축업이나 광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서양 무역로 확보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현재도 아르헨티나의 가장 큰 항구이자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하면서도 동시에 푸트라자야를 연방정부 행정수도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이중 수도 체제를 만든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쿠알라룸푸르의 과도한 발전을 제어하려는 의도, 2번 도시 과밀화 해소 및 새로운 행정 중심지 건설, 3번 국방 및 안보상의 이유, 4번 이슬람 문화 보호.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빠르게 성장하는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푸트라자야라는 신도시를 건설하여 연방정부 행정기능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싱가포르의 사례에서도 영감을 받았던 근현대적 도시계획의 성물이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쿠알라룸푸르를 수도로 인정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드문 이중수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유명하지만 이집트가 최근 몇 년간 신행정 수도 뉴 어드미니스트레티브 캐피털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무엇일까요? 1번 나일강 수문 관리의 효율화, 2번 카이로의 심각한 과밀화 문제 해결 및 정부 이전, 3번 관광객 분산,
4번 아랍 전통문화 복원. 이집트는 2010년대부터 카이로의 극도의 과밀화, 인구 약 2천만 명과 교통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로 동쪽에 완전히 새로운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는 정부 청사, 의회, 외교관저 등 핵심 행정 기능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미얀마의 네피도 같은 사례들과 유사한 현대적 도시계획의 결과물로 아직 완공 중이며 2030년대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 벵골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1번 콜카타, 캘커타, 2번 치타공, 3번 통기, 4번 실르. (1947년) 인도 파키스탄 분할 이전까지 벵골 지역의 문화, 상업, 학문의 중심지는 콜카타였으며 다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독립 후 동파키스탄이 되면서 다카가 새로운 수도로 지정되었고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후에는 국가의 정치 경제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현재 다카는 약 2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 도시가 되었으며 콜카타는 인도의 도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이름은 아일랜드어로 검은 숲을이라는 뜻입니다. 더블린이 중세부터 아일랜드의 주요 도시가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광대한 농경지 접근성, 2번 켈트 문명의 종교 중심지, 3번 아일랜드 섬의 정확한 중심 위치, 4번 리피강 하구의 천연 항구 때문에. 더블린은 9세기 바이킹 침략 이후 리피강 하구라는 천연 항구의 이점을 살려 발전한 도시로 중세 내내 아일랜드의 주요 무역항이자 정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통치 이후에도 이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가장 큰 도시가 되었죠. 1922년 아일랜드 독립 후에도 더블린은 당연히 신국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재 더블린은 아일랜드 섬의 중심부보다는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는 6개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발전한 가장 중요한 초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포도 농업 중심지, 2번 라플라타강 하구의 천연 항구와 전략적 위치, 3번 목축업을 위한 광대한 초원, 4번 광물 채굴 기지. 몬테비데오는 17세기 스페인이 라플라타강 하구의 전략적 항구로 건설한 도시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찬가지로 남대서양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1776년 이후 유럽과의 무역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우루과이 독립 후 자연스럽게 국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몬테비데오는 우루과이의 경제 정치 중심지이며 남미의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전후 재건된 민스크의 가장 특징적인 건축 특징은 무엇일까요? 1번 전통 목재 건축의 보존, 2번 중세 동슬라브 건축 양식의 복원, 3번 현대 유리 건축의 집적, 4번 소비에트 스탈린주의 건축 양식의 거대한 건물들과 광대한 광장. 민스크는 2차 대전 중 독일의 침략으로 80% 이상이 파괴되었으나 전후 소비에트 연방의 재건 정책에 따라 거대한 규모의 스탈린주의 건축 양식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대로와 거대한 광장, 위험 있는 신고전주의 건물들이 특징인 민스크의 현재 모습은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에트식 도시계획의 산물입니다. 이는 동구권 사회주의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라고스에서 아부자로 이전된 1991년,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국제공항의 건설, 2번 나이지리아 남북 간의 지역 갈등 완화,
3번 유전 개발의 용이성, 4번 라고스의 극심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 나이지리아는 라고스의 급속한 인구 증가, 1990년 약 500만 명로 인한 심각한 과밀화, 교통 체증,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아부자라는 신도시를 수도로 지정했습니다. 아부자는 나이지리아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남북지역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브라질리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등 후발 개발국들의 신도시 수도 건설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현대적 도시계획 사례입니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은 알프스 산맥 근처의 작은 도시인데 스위스가 베른을 수도로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제네바와 취리히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번 유럽 대륙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 3번 스위스 북부와 남부 지역의 중간 위치에 있었기 때문, 4번 알프스 산맥을 방어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였기 때문. 스위스는 1848년 연방 수립 시 여러 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지리적 균형을 맞춘 베른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북부의 취리히와 남부의 제네바 같은 큰 도시들이 수도 지위를 놓고 싸우자 중립적 위치의 베른이 타협안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스위스는 국제연합, UN, 유럽본부를 제네바에 두어 국제 외교 역할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역사 속에서 몇 번이나 정치적 위기와 전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빈이 중부 유럽의 수도로서 계속 유지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로마 시대부터 전략적 군사 기지였기 때문, 2번 프로이센의 침략을 막기 위한 요새 역할을 했기 때문, 3번 다뉴브강이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했기 때문, 4번 독일 통일을 막기 위한 거점이었기 때문. 빈은 다뉴브강이 알프스 산맥을 빠져나가는 지점에 위치하여 중부 유럽의 동서무역로가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장점이 중세부터 근대까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빈을 제국의 중심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로 빈은 18세기 유럽 외교의 중심지였는데 1815년 빈 회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재편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지만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은 텔아비브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과의 영토 분쟁 지역이기 때문, 2번 텔아비브가 더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 3번 이스라엘 독립 당시 예루살렘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 4번 국제연합, UN, 이 예루살렘의 수도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유엔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로 관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스라엘이 1967년 중동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도 유엔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텔아비브를 대사관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미국 대사관 소재지로 인정하면서 국제 외교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니제르의 수도 니아메가 현재의 위치에 건설되기 전 같은 이름의 도시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니제르 강이 이름에서 2번 니제르라는 뜻의 토착민 말, 3번 왕족의 이름을 따서 4번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이름. 니아메이는 니제르강 유역의 대표적인 도시들 중 하나이며 그 이름 자체가 니제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아메는 큰 강기슭이라는 의미의 토착 언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의 니아메는 1926년 프랑스 식민시대의 행정중심지로 개발되었고 니제르 독립 이후 1960년부터 정식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지바라, 진더라는 도시가 오래된 상업 중심지였지만
지바라는 니제르 동부에 위치하여 국가 전체를 통제하기에 부적합했습니다. 니아메는 니제르 강을 따라 도시 발전에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이 건설되기 전 라오스 왕국의 중요한 도시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1번 팍세, 2번 사바나켓, 3번 루앙프라방, 4번 룬팡.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란상 왕국 시대부터 왕실이 있던 곳입니다. 14세기부터 라오스 문명의 중심지였고 불교 유적이 풍부하여 불이 도시로도 불립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시대와 독립 이후 현대적인 수도로서는 메콩 강변의 중앙에 위치한 비엔티안이 선택되었습니다. 루앙프라방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이 1997년 수도를 알마아타에서 아스타나, 현 누르술탄으로 이전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러시아와의 거리를 멀리하기 위해, 2번 아랄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3번 알마아타가 자주 지진이 발생해서, 4번 국가의 중앙 위치와 발전 전략.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구소련 붕괴 후 국가를 통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리적 중앙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스타나는 스텝 지역의 초라한 마을이었던 앙모라에서 신도시로 개발되었으며 현대적 건축과 국가의 야심을 상징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독립 초기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아랄의 생태 재앙의 여파가 심했던 알마아타 지역을 떠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스타나는 1997년 건설 시작 이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의 수도가 양곤에서 네피도로 이전된 2006년, 군부 정권이 수도 이전을 단행한 핵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군사 전략과 국가 통제 강화, 2번 자연재해 예방, 3번 경제 개발의 평등화, 4번 양곤의 과도한 인구 분산.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06년 전격적으로 수도를 양곤에서 새로 건설한 네피도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리적 이유보다는 정치 군사적 전략이 우선이었습니다. 양곤은 대도시로서 민주화 운동과 반정부 시위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군부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네피도에서 국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을 통해 군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네피도는 기하학적 도시 설계로 유명하며 군부가 설계한 도시라는 직징이 건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독립국가가 된 2006년, 수도를 포드고리차에서 채티니에로 변경한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포드고리차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2번 채티니에의 극한 기후 때문에, 3번 국제적 반발로 인해, 4번 국내 정치 갈등으로 포드고리차가 사실상의 수도로 유지. 몬테네그로가 2006년 세르비아에서 독립할 당시 역사적 수도인 채티니를 공식 수도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포드고리차가 실제 경제산업 중심지였고 국내 정치 세력의 반발도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채티니는 공식적으로만 수도이고 포드고리차가 사실상의 행정 경제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와 현실의 불일치 사례로 많은 국가에서 공식 수도와 실제 중심지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티니에는 오토만 제국의 침략을 피해 산악지에 세워진 역사적 도시이지만 현대에는 인구 약 13,000명이 작은 마을입니다.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이전된 1923년, 케말 파샤가 수도 이전을 단행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약화, 2번 유럽과의 교역로 개선, 3번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전략적 중심지 필요, 4번 오스만 제국의 구질서와 결별하려는 의도.
터키 공화국 건설자 무스타파 케말은 1923년 수도를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앙카라로 이전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구제도와 관습을 완전히 단절하려는 상징적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스탄불은 약 4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수도였던 역사 깊은 도시였기에 새로운 공화국의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앙카라는 아나톨리아 중심부에 위치하여 터키 민족주의의 본격적 구축에 더 유리했습니다. 루안다의 수도 키갈리가 1962년 독립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공식 수도가 되었을까요? 1번 1976년, 2번 1990년, 3번 1973년, 4번 1982년. 루안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1962년에는 부주고를 수도로 삼았으나 1973년 군부 쿠데타 이후 키갈리가 공식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키갈리는 루안다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더 균형 잡힌 위치였죠. 1994년에 끔찍한 루안다 대량 학살 사건도 이 도시에서 벌어졌으며 현재 키갈리는 루안다의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에스토니아가 독립 후 수도를 탈린으로 정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에스토니아의 지리적 정중앙의 위치, 2번 발트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 도시이자 민족 문화 중심지, 3번 스칸디나비아 반도와의 교역 기지, 4번 러시아와의 경계 방어. 탈린은 13세기부터 한자동맹의 주요 항구 도시로 성장하며 에스토니아 민족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남부 연안의 이 전략적 항구 도시를 자연스럽게 수도로 삼았죠. 탈린의 구시가지는 중세 한자동맹 시대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현재도 에스토니아의 경제문화 중심지입니다.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은 1755년대 지진으로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재건 이후 리스본의 도시 계획에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소규모 마을들의 분산 배치, 2번 산 위에 요새화된 중세식 구조 복원, 3번 격자형 도로와 넓은 광장이 있는 근대적 도시 계획으로 재설계, 4번 강을 따라 선형의 도시 확장. (1755년) 지진 이후 포르투갈의 포메발 공작은 리스본을 계획적으로 재건할 때 당시 유럽의 최신 도시계획 기법인 격자형 도로와 넓은 광장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재난 복구와 함께 현대적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는 의도를 반영했으며 현재의 리스본 구도심은 28세기 재건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18세기 계몽주의 정신의 도시계획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페루가 수도를 쿠스코에서 리마로 이전한 1535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리마를 새로운 수도로 선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리마의 기후가 유럽인들에게 더 적합했기 때문, 2번 대서양 방향의 무역로 개척과 스페인 본국과의 해상 연결을 위해, 3번 잉카 제국의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4번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 때문에 쿠스코를 버렸기 때문.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역사적 중심지였지만 스페인 정복자들은 태평양 해안의 리마를 선택하여 유럽과의 직접 해상 무역 루트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이 신대륙의 부, 은 광산 등을 본국으로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쿠스코는 고도 3,400m로 매우 높지만 스페인 지배 300년간 페루의 수도는 리마, 해발 505m로 유지되어 해양 제국의 통제 체계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줍니다. 네덜란드의 공식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정부기관과 국회는 헤이그에 있습니다. 이런 이중 수도 현상이 생긴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1번 암스테르담의 홍수 위험 때문에 높은 지대의 헤이그를 선택한 것. 2번 1585년 스페인 점령시 정부를 헤이그로 옮긴 후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
3번 18세기 영국과의 무역 경쟁에서 정부를 헤이그로 이전한 것. 4번 암스테르담은 상업도시이고 헤이그는 행정도시로 역할 분담하기로 정했기 때문. 네덜란드가 스페인 점령에서 벗어나 80년 전쟁 1568년에서 1648년에서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방어하기 좋은 헤이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상업으로 번영한 암스테르담을 상징적 수도로 유지하면서 실제 정치는 헤이그에서 하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이런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포츠나 문화 행사는 보통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의 수도라고 소개하지만 국제외교는 헤이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